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카이 그리고 우리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초대박 행진을 하고 있는데 FA50을 폴란드에 판매하는 카이 사장이 직접 지금 밝힌 내용인데 폴란드와 KF-21 블락2부터 협력하겠다 라는 이런 지금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이런 거 그냥 떼내고 폴란드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항공 선진국들은 6세대 전투기 만들고 있죠. 이 6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전투기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하려면 이 각각의 디바이스가 서로 호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영국, 일본이 6세대 전투기 합치자라는 이런 안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미국 특수전 사령부가 특수전 지원기로 스카이워든이라는 비행기를 채택했다라는 소식부터 나이지리아가 튀르키예의 T-129 공격 헬기 6대를 곧 인수한다. 그런데 나이지리아 얼마 전에 미국의 H-1Z 바이퍼 공격 헬기 구매한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통합특수전 사령부가 특수전 공중 지원을 위한 무장 오버워치 항공기로 L3 해리스사의 AT-802U 스카이워든을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 7.2톤의 이 항공기는 향후 미 특수부대의 장거리 침투 작전에서 공중 화력 지원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이 스피어헤드급 원정 고속 수송선에 자율 항해 기능을 적용한 무인 함정 제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건조 중인 아폴로치콜라함에 자율 항해 시스템을 적용해서 유무인 선택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인데 내년 초 실험이 성공하면 미 해군은 장거리 자율 항해가 가능한 최초의 대형 선박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국의 지능화 전쟁이 주변국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일본 방위성이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기술은 그 칩셋을 한국과 대만,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란이 국경지역을 순찰하던 아프가니스탄 영내의 탈레반 병력에게 중화기로 집중 사격을 가하는 중대 도발에 나섰습니다. 국경 림로스주 캉 지역에서 탈레반 순찰대를 중기관총과 소총으로 공격한 것인데 이 총격전으로 다수의 병력이 전사한 탈레반이 보복을 다짐하고 있어 추가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제 AH-1Z 바이퍼 공격 헬기 구매를 발표했던 나이지리아가 튀르키예에서 T-129 공격 헬기 6대를 곧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퍼는 T-129를 비롯한 튀르키예와 중국산 무장 구매를 위한 미국에 대한 뇌물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비슷한 책은 물론 바이퍼가 좀 더 크지만 이런 공격 헬기를 소량으로 이거 T-129 6대 그리고 바이퍼도 한 이 정도 수량 이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면 후속 군수지원비만 운영 유지비만 올라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미국에 대한 우리가 이 정도 또 미국 것도 신경 쓰니까 중국제 무기, 튀르키예 무기 산다고 너무 혼내지 마세요. 믿게 보지 마세요. 라는 그런 뇌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이죠. 대만의 TSMC 이런 데서 아주 고급의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을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차단해야 된다. 왜? 그 AI가 중국 과학기술 특히 위성 이런 첨단 기술에 들어가니까 그게 곧 이제 중국의 공격력 강화로 이어지고 그 중국의 공격력 강화는 결국은 이 무기를 반도체를 팔았던 한국, 대만, 미국 또 일본 자기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창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굉장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고급 반도체 중국에는 팔지 맙시다. 자,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영국과 일본이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템페스트와 F3 전투기 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도 현재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NGAD 프로그램을 영국, 미국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 영일
삼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같은 플랫폼의 형태로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찰스 E. 메트롤리스 영국 주재 미 대사관 선임 국방무관이 현지 시각 8월 1일 밝혔습니다. 메트롤리스 대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별도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6세대 전투기 기술과 능력 분야에서 협력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라며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NGAD와 영국의 템페스트 프로그램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공군 6세대 전투기 PCA의 비행기술 시연기체를 완성해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6월부터 실제 임무 장비를 탑재한 시제기 제작 EMD 단계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이 전투기는 2028년 도입, 2030년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획득을 목표로 빠르게 개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템페스트 역시 2027년 기술 실증기 첫 비행, 2030년대 초중반 양산기 등장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3 사업과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알려졌던 개발 일정보다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6세대 전투기가 전투기 하나에만 집중하는 단일 플랫폼이 아닌 이른바 네트워크 디바이스이기 때문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유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고도의 보안이 보장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보조 자산들과 협력해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향후 연합작전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영국, 일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해 왔는데요. 세계 최정상급의 항공우주, 전자기술을 보유한 이들 세 나라가 뭉쳐서 만들어낸다면 정말 가공할 성능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템페스트, 미국의 PCA, 일본의 F3, 그 중에 템페스트와 F3는 통합하기로 했고, 미국이 작년의 찰스 브라운 이 공군 참모총장부터 나토 총사령관까지 영국에게 아니 이걸 같이 해야 된다. 왜냐?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이걸 따로 만들면 되냐? 라고 계속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 실증기 이미 다 날아다니고 있고 이제는 임무장비 다 탑재해서 레이더까지 다 탑재한 거의 뭐 양산 직전 단계의 기체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고,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2027년에 기술 실증기를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미국이 영국, 일본보다 한 7, 8년 정도 빠르죠. 스케줄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이 들어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영국과 일본이 미국의 프로그램에 들어갈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은 이거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자각하게 되었고,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 또 군수 보급상의 어떤 그 호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하고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한 발이라도 더 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손이라도 더 보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국가 생존에 달렸으니까. 지금 민간이 학살당하고 하는 거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전쟁 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을 실제적으로 목도를 하게 되니 이제는 뭐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 것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호환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 우리가 지금 한 6에서 8년 앞서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와 라는 오퍼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이 항공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보겠습니다. 최근 FA50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항공우주산업 협력을 물꼬를 튼 폴란드가 신용불량국 인도네시아를 대신하는 KF-21의 새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폴란드에서 5세대 전투기를 거쳐 6세대로 가는 길을 열겠다며
폴란드와의 KF-21 공동개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FA-50 판매는 4세대에서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 순조로운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며 한국과 폴란드 양국은 FA-50을 시작으로 KF-21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안현호 사장이 폴란드 최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각 8월 1일 밝혔습니다. 안 사장은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F-16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라며 두 기종은 기능과 능력 면에서 최대 80%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F-16 조종사가 FA-50으로 기종을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기종 적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사장은 한국 공군에서 FA-50의 가동률은 90%에 육박한다 라며 한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폴란드 현지 기술자들도 FA-50의 높은 가동률과 효과적인 유지 보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며 FA-50은 유지 관리 및 운용 전반에서 비용이 매우 낮아 대단히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 사장은 카이는 가까운 장래에 전 세계 1000대의 FA-50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라며 현재 대부분의 시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폴란드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폴란드를 유럽 항공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폴란드 정부가 KF-21 프로그램 참여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카이의 응답입니다. 카이 사장은 KF-21 블락 1은 4.5세대로 만들어졌고 블락 2는 5세대, 블락 3는 6세대 전투기로 계획되고 있다 라며 현재 인도네시아와 블락 1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블락 2와 블락 3 개발에는 다른 국가도 협력할 수 있으며 블락 2, 블락 3 개발에 있어 폴란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큰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며 폴란드와의 KF-21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18년 폴란드 항공그룹을 설립하고 외국산 항공기 정비와 부속품 제작 납품 등 항공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의지가 확고한 폴란드 정부와 업계의 열망과 우리나라의 KF-21 수출 의지가 만나 양국의 항공우주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FA-50 앞으로 1000대 팔 수 있다. 이제 이게 미국의 ATT 사업 한 400대 그리고 미 해군의 또 차세대 훈련기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죠. 그게 한 500대 되니까 합해서. 그래서 나머지에서 한 500대 팔고 미국에 한 500대 팔겠다. 여기에 니들 들어와서 협력해라. 자, 그리고 KF-21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거 지금 뭐 블락 1은 지금 다 만들었으니까 그건 빼고 블락 2, 블락 3 여기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카이 사장이 조금 이렇게 과장은 하면 안 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죠. 블락 2는 5세대, 블락 3는 6세대 전투기로 계획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블락 2는 5세대가 아니라 4.5세대에서 공대지 공격 뭐 등등도 가능한 스윙롤 전투기로 가는 게 블락 2의 목표고 블락 1은 지금 공대공 전투밖에 안 되죠. 그거 지금 우리가 40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락 2 스윙롤 공대지 타격까지 가능한 이거 80대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락 3에 가서 풀 스텔스 5세대 전투기로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세대를 한 세대씩 더 6세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5세대 전투기 플러스급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6세대 전투기 아니고 블락 2는 엄연히 그냥 4.5세대 스윙롤 전투기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사실은 별거 아닌 그냥 말 몇 마디인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신뢰가 또는 카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좀 우려가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가 지금도 뭐 재협상하자고 협상단 다시 꾸리고 이러고 있다는데 저는 이 협상할 때 그래 나가라. 니들 돈 안 낸 거 우리가 다 낼게. 그냥 나가라. 지금까지 조금 받은 거 있는데 그건 뭐 니들도 기술 조금 받아갔으니까 서로 그냥 퉁치자. 그냥 가라. 라고 하고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들어와서 2세대 스윙롤 전투기부터는 폴란드하고 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스윙롤 갈 때 계속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계속 가야 되니까 뭐 인도네시아하고 계속 지금 앞으로 10년 이상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폴란드와 같이
협업하는 이런 우리 KF-21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폴란드가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방산업계에 정말 큰 도약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